제가 이 장대리 고인돌인데 딴 데하고 다르게 장대리 고인돌은 지금 현재 보면 조금은 산 녹에 있습니다. 산 허리 쪽에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묘지들이 다 있고 묘지 앞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그 실측을 하면서 저걸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전체적인 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의성지역에 공양면에 있는 것만 우선 제가 추려고 왔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성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 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배울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고 뭐 배웠습니까? 그것만 배웠지 궁상각치우는 못 배웠습니다. 우리 음은. 그리고 별자리는 큰 곰, 뭐 작은 곰 자리는 배웠습니다만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 하는 24수 별자리는 못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별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래는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의 우리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새겼다가 그게 없어지고 고구려 시대에 평양에서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한 왕조가 변화하면서 새로 서면서 이게 하나의 뭐 옥새 같은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거냐 하면 조선이 들어서면서 태조 때 평양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해서 만든 건데 그 이후에 세종 때 다시 만들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 별자리를 큰 비석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요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우리 하늘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별자리는 지금 현재 전체하고는 조금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자전축의 지구가 약간씩 변화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인돌이 뭐냐?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고인돌 시대의 무덤과 그 다음에 적석 목각 또는 석박군이 있는데 석박군과 관계가 굉장히 근접한 그런 관계인데 고인돌 위에 이렇게 성희열이 있는 것을 왜 천체라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이런 거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천이 1호분이라 해서 고구려 고분 백화인데 고분의 백화 중에 천장에는 고구려 고분 천장에는 거의가 이렇게 별자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까마귀를 그리면 까마귀 옷자는 태양신을 태양을 뜻하고 그 다음에 두꺼비를 그려놓으면 달입니다. 달을 그리는데 여기도 뭡니까? 지금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뭡니까? 까마귀가 있는 거죠. 태양은 달이 있고 두꺼비입니다. 이게 두꺼비가 있는데 이렇게 북두칠성이 보면은 항상 초저녁과 밤 새벽이 달라지죠. 빙빙 돌지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돕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정도냐 하면은 장천리 같으면 AD 한 300여 년 경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제 하나의 별자리라는 거. 하늘의 천체인데 그럼 고인돌도 무덤 안에 덮어놓은 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 7년 전에 수몰지구 청주 쪽에서 나온 수몰지구에서 고인돌을 저걸 합니다.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고인돌 덮개돌 안에 똑같이 이런 형태의 성혈을 뚫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뭐였겠나? 학자들이 생각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고분과 같은 고분 이전의 무덤인데 고분같이 무덤이라는 건 이건 가장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한 부족이나 어느 한 시족이나 이런 체계에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묻는 거에 대한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요즘에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묘를 쓰다가 화장하라 하면 한 100년 이상 가야 화장할까 이 사고가 생각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이라는 것은 좀처럼 변화하지 않거든요. 변화하지 않는 시절에 특히 청동기 시절이나 그 이전으로 올라간다면 변화하지 않는데
그럼 이 고분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자체는 고분군 이전에 묻어본 고인돌인데 고인돌 그 덕귀돌에도 이게 물론 성열이라고 하는 다산이나 생산을 많이 하는 이런 주술적인 그런 성격도 있지만은 이 하늘의 별자리지 않겠나 이렇게 요즘 추측해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요거는 하만에 있는 고인돌 위에입니다. 고인돌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는 것은 후대에 사람들이 선을 꺼보면서 별자리에 맞춰보려고 이렇게 꺼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크고 적고 이렇게 선도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고인돌이 각 전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는 학계에 지금 전부 발표가 돼 있어서 이렇지 의성지역도 이러한 고인돌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선을 꺼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런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그 고령박물관에 대가야 박물관의 학술조사단이 작년 저작년에 대가야 지역에 있는 바위 고인돌에 있는 그 암각화 또는 문양을 가지고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령도 보면 의성에 못자는 그런 이런 성열 자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의성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계에 지금 보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는 그 비안면에 있는 거고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공 태양리라는데 거기 지역에 안반에 있는 것을 이렇게 훑어내면서 제가 했습니다. 아까 요 앞에 있던 이거에 뭐 별반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 안 합니까, 그죠? 이런 게 의성지역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여기 있던 앞자리에 있던 요겁니다. 요 옆에 이제 여기 요 있고요. 내나 여기 태양리 겁니다. 요거는 어디냐 하면은 저기입니다. 관어대 안개 들어간 비안 마치고 딱 가면 관어대인데 이게 이제 밑에 위천입니다. 지금은 밑에 물을 막아가 보각서가 얼음이 크게 얼었습니다. 얼었는데 한여름이나 가을에 가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잉어 한 잘 가면은 한 80에서 100여 마리 이런 잉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20m, 이 높이가 한 20m 될 겁니다. 이 밑에 바닥이요. 근데 이 지역에 가면 안반이 깎아지는 안반 위에 넓은 이렇게 지역에 전부 이렇게 이 성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어디냐 하면은 개천지 좌측에 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개천지 안에도 전부 바닥에 이 성열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저수지가 되어버려가 없습니다. 없고 그 옆에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는데 절에서 내려오는 개천지로 들어오는 또랑 속에 물 속에 요렇게 제가 요 흙 갈아갖고 요게 요래 가면 요 안에 여기도 있고 있는데 물을 돌려가요.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이 석질이 굉장히 물러가지고 많이 마모돼 버렸는데 다인면사무소에서 저쪽으로 쭉 안에 대곡사로 가는 길 좌측 부분에 가면 전부 여기 이 나무를 막 안반이기 때문에 채워놨습니다. 여기도 많은 이 군집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능선에 올라서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의성군 내에 고분군이 여기 대리리에 있는 조문구 고분군과 달제리 또 이쪽 가면은 다인 지역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이 거의 이 조문국의 고분군만큼 큰 고분군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도굴이 많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하나는 미천 지역입니다. 미천 지역은 지금 현재의 점곡 그다음에 단촌이죠. 단촌 그 병방리 쪽하고 그 앞쪽으로 나가면서 고분군인데 그쪽 고분군들은 좀 작은 고분군이고 경북대학교에서 지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거의 뭐 도굴이 다 됐습니다만 작은 고분군에 속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능선상으로 올라가면 큰 고분군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요 고인돌은 이 용천리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용천리에 있는 고인돌인데 여기에 나올 겁니다. 아, 요거는 용천리 고인돌이 아니고 요거는 지금 현재의 거의 이보다 큽니다. 이거 하나가 바위가 한 이 정도 되니까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 제가 해놨죠. 금성면 탑리 탑 동편의 호석들입니다. 탑리 탑 동편 호석에 요거는 제가 어떻게 뜨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 또 제가 해봤습니다만 탑본을 뜨는데 바위에 탑본 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일기관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라도 파손이 되거나 형질 잘못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비닐 상에 가셔가지고 큰 비닐 중에 좀 두꺼운 비닐을 사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매직을 갖다가 딱 바위에 갖다가 딱 돌로 고정시켜 놓고 봉사가 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근데 보고 있는 지역에 실제 보고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집에 갖다가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거 덮어가지고 화선지가 있습니다. 화선지 큰 거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제가 전부 집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요게 어디 있냐 하면 용천리 농협창고 뒤에 17개 있는 중에 정중앙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완전히 거북이죠. 거북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종호 원장님이 이 마인드가 참 좋으신 원장님인데 저하고 만나서 한때 이걸로 가지고 연적을 우리나라 연적 중에 보물로 지정된 연적이 있는데 그 삼태성 조그만하게 몇 개 걸려있는 별자리 걸려있는 그게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김종호 원장님이 이걸 가지고 연적을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기억 없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의성을 대표하는 것도 이것도 고인돌도 의성을 대표하는 건데 이 고인돌을 가지고 특징 있는 이 고인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연적에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체와 같은 별자리이면서 의성의 고인돌을 이용한 연적을 한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개밖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런 게 정의성을 대표하는 의성에 있는 것 중에 뭘 가지고 의성 거를 대표하는 걸 만들면서 잘 알리면 참 좋은 게 되거든요. 이 고인돌인데 제가 요 뒤에 탁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탁본을 떴습니다. 이건 직접 떴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탁본 뜨는 과정인데 종이를 붙여가 탁본을 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탁본을 뜨지 않고 비닐을 이용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제가 대구 국립박물관에 7년 전에 탁본 전시회, 국립박물관 주관 탁본 전시회 때 미버갖고 갖다 걸었습니다. 안 걸어도 내가 이건 걸어야 되겠다 해서 걸었는데 오는 사람마다 도대체 이거 이상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항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지역에 있는 고인돌 중에 탁본을 내가 떠서 와서 이 고인돌도 우리의 옛날 선사시대의 흔적이다. 꼭 그릇이만 걸어야 될 거 아니지 않느냐. 싸워가지고 걸어가지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천리 조금 밑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인데 이 고인돌은 정말로 좀 저거 되면 기회가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큰 대형 차 갖다 놓고 포크레인을 어떻게 들었다가 저희들 집 마당 옆에 하나씩 갖다 옮겨놓고 싶은 그런 고인돌입니다. 멋집니다. 위가 아주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늘이 고인돌 위에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용천리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용천리. 이 외에도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